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부탁후입니다. 경유는 지금 리터당 1,200원 이하로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로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2016년, 17년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 원유 관련된 펀드들이 가장 좋은 성적을 냈었거든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좀 해 보았습니다. 자, 뭐 신문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초에 60불 가까이 했던 원유 가격이요, 반토막 나면서 셰일 업계에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라는 이 기사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장중에 배럴당 20불이 깨진 상태입니다. 완전 박살난 상태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사우디라든가 러시아가 증산 계획, 또 오펙이 감산 정책 합의를 못하면서 결국은 엎친 데 덮친 격, 지금 뭐 불난집에 지금 원유를 끼얹은 상태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분명히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기사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뭐 DLS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라든가, 뭐 ETN 투자자들 지금 패닉 상태라든가, 대부분 지금 기사들이 이런 기사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원유 가격이 이렇게 박살난 상황에서 과연 원유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자, 원유 투자, 이거는 원유도 원자재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투자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물가, 그다음에 신흥국의 성장, 그리고 달러. 당연히 물가가 상승할 때 원자재 투자를 하는 것이 좋고, 물가가 하락할 때는 당연히 투자를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인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들의 성장에 원유 가격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브릭스, 예전에 얘기 나왔던 이런 신흥국들이 성장을 할 때 당연히 원유를 많이 인제 갖다 쓰니까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달러, 가장 민감하죠. 달러로 대부분의 원자재들이 뭐 99% 이상 달러로 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결국 달러에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피하는 원자재 투자는 하면 안 되고, 반대로 달러가 약세를 띠면은 원자재 투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낸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원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원유는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일단 뭐 오펙의 감산 정책은 사실 합의를 이뤄도 그다음에 다시 증산하는 눈치 게임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펙이 감산 정책에 합의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셰일에 인제 채산성이 맞기 때문에 또 여기서 눈치 게임을 또 서로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가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공화당은 석유당이고, 석유당은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바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뭐 과거에 대한민국이 이 반도체 업계를 장악할 때 그 헤게몬을 장악하는 것처럼 저유가 정책을 피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을 인제 다 죽여서 인제 그 헤게몬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이클 같은 경우는 15년 사이클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이 인제 고유가 사이클이 아니라 저유가 사이클이다라고 인제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실제 사용량보다는 세일 오일의 증산량, 이제 생산량이 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최근까지는 원유 투자는 35불에서 뭐 55불 요 사이에서, 뭐 40불에서 60불 사이에서, 뭐 상단에 있게 되면 림버스 투자라는 거고, 하단에 있게 되면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뭐 원자재 투자의 방향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뭐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요. 전문가분들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 당시는 어땠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건들이 하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물가는 상승하지 않았었고요. 신흥국들의 성장 당연히 없었었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강세를 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2016년을 거쳐서 2017년 초에 인제 평가를 해 보니까 가장 우수했던, 성적이 좋았던 펀드나 ETF, 이런 것들이, 금융 상품들이 바로 원자재 관련 펀드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당시에 이 원자재 투자를 예측하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좋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었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6년도 초반이죠. 그 배럴당 26불까지 원자재 가격이, 인제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요, 거의 바닥을 찍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공포 때문에 뭐 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아무래도 인제
그 지금 소비가 진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당연히 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흥국들은 지금 뭐 더 죽어나가고 있죠. 아시다시피요.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까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달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상황에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투자를 하기 좋은 조건들이 다 반대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6년도에도 그랬듯이 지금 2020년에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원유 가격이 진 바닥을 찍었다. 완전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뭐 물론 제가 함부로 "투자다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상황과 비추어 보면은 결국 바닥 상태에서도 올라갈 확률과 떨어질 확률은 분명히 50대 50일 겁니다. 그런데 떨어질 폭보다는 올라갈 폭이 많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펀드 투자를 통해서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래서 2016년 당시 를 인제 회상하면서 지금 2020년, 물론 그때와의 경제 상황은 분명히 다르지만 진 바닥을 친 어떤 가격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 시점을 찾고 쪼끔 장기적으로 매수를 해 간다라면, 물론 포트폴리오를 하셔야 됩니다. 갖고 있는 자금 중에 일부를 좀 포션을 낮추고 여기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